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포인터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죠. 1차원, 다차원 배열, 문자형 배열, 배열을 함수 맥에벤스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C 언어를 다른 언어와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 메모리의 내용을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접근을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포인터를 어떤 이제 초보자들은 포인터 없이도 프로그램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함수로부터 한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all by value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 함수에서 리턴되는 값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한 결과, 빼기 한 결과, 곱하기 한 결과, 나누기 한 결과, 이렇게 어떤 함수를 매개변수로 값을 매개변수로 넘겨서 call by value로 호출하게 되면 리턴 값이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더하기 한 결과, 빼기 한 결과, 곱하기 한 결과, 나누기 한 결과. 이 네 개를 동시에 내가 리턴하고 싶다. 절대 리턴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한 결과나 빼기 한 결과나 각각 하나씩만 리턴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게 이제 call by value로는 그게뿐이 안 되는데, 이 call by reference를 구현하게 되면 함수로부터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실 매개 변수의 주소를 넘겨야 되고, 형식 매개 변수에서는 포인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아직 포인터를 안 배웠으니까 그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고, 하여간 포인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함수로부터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경우입니다.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함수들 간의 배열이나 문자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고요. 배열 조작을 쉽게 할 때도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방의 주소라고 얘기했죠. 항상 주소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포인터를 사용하게 돼요. 자료 구조 중에 링크드 리스트나 바이너리 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인터로 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복잡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포인터를 쓰고요. 또 중요한 분야인데 메모리를 동적으로 힙이라는 공간상에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할 때도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C 언어에서는 포인터가 사용이 된다. 자, 32비트 OS 환경에서 각 프로그램은 4GB 2의 32승이죠. 주기형 메모리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는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집집마다 주소가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도 주소가 있고요. 그 메모리의 주소, 번지,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integer sum equal 0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변수를 초기화하면서 선언을 한다 이거죠.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초기 값은 쓰레기 값에서 0이라는 값으로 할당이 됩니다. sum 변수가 실제로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를 알고 싶다 이러면 sum 앞에다가 %를 쳐주면 그 변수의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역 변수인 경우에는 스택 공간에 할당이 되고 스택의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려고 하면 일반 변수가 아닌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 sum이라는 변수는 인티저형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변수가 아닌 포인터 혹은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포인터 변수에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포인터라고만 해도 되고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포인터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료형과 변수명 사이에 구두점, 별표를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언문에 쓰는 이 별표는 곱하기 연산자와 전혀 관계없는 구두점이고요. 그냥 인티저 x, 일반 변수 x를 선언한 거죠. 인티저 x인데 사이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찍으면 에스터리스크를 쓰게 되면 포인터 변수 x를 선언하는 겁니다. 포인터 혹은 포인터 변수 x를 선언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 px를 선언한 겁니다. 포인터 변수는 보통 이름을 잡을 때 앞에 p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는 포인터 변수, 얘는 일반 변수죠. 둘 다 포인터 변수로 선언한 겁니다.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는 자료형과 변수명 사이에 아무데나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쓰고 px가 포인터 변수라는 걸 인티저랑 붙여서 쓰기도 하고 사이에다 쓰기도 하고 이 포인터 변수랑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주로 저는 혹은 이 책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대로 쓰는데 세 개를 혼용해서 쓰는 거는 좀 그렇죠. 가독성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면 좋겠고요. 주로 이제 이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표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는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참조 연산자라고 되어 있나. 좀 전에 이 별표는 구두점이었는데 이 별표가 연산자로도 쓰입니다. 그땐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포인터의 주소를 대입하는 방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티저 x는 10이라고 일반 변수 x의 선언과 초기화를 해놨죠. x의 주소를 px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px는 물론 포인터 변수로 잡혀 있어야 되겠죠. 포인터는 일반적으로 일반 변수명 앞에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당 변수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포인터 px에는 변수 x의 주소가 들어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px는 물론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px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얘가 포인터 변수니까 이렇게 px로 포인터 변수 선언이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는 px가 저장하고 있는 x의 주소로 가서 그 값인 10을 변수 y에 대입하라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우리 px라고만 쓰면 여기에는 지금 x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 자체, 포인터 자체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주소의 값을 알고 싶다. 즉 x의 주소의 값인 10을 내가 얻고 싶다 이러면 그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그냥 쓸 수도 있고 앞에 별표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쓰게 되면 주소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별표를 쓰게 되면 그 주소의 값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포인터 변수 앞에 사용하는 이 별표가 참조 연산자, 포인터의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실행문에서 쓰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실행문이죠. 이런 게 선언문이고요. 선언문에 쓸 때는 이 뒤에 나오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실행문에서 쓰는 것은 포인터 변수 앞에 찍는데 그때는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에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와라 이런 참조 연산자라는 겁니다. 포인터 앞에 별표를 찍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참조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 참조 연산자는 곱하기 연산자랑 같은 모양이지만 우선순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면 세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곱하기는 세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참조 연산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보기에는 에스터리스크지만 이제 어쩔 때는 참조 연산자를 쓰고 어쩔 때는 곱하기 연산자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여러 번 나오죠. C 언어에서 이 별표는 구두점으로 쓰일 때가 있고 연산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주석에도 쓰일 때가 있죠. 곱하기에도 쓰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포인터에서 배우는 이 별표는 자, 우선 선언문.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개가 선언문이죠. 이 두 개는 실행문이고요. 선언문에서 이 별표를 찍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 px가 일반 변수가 아닌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구두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px에는 더 이상 일반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문. 자, 이게 두 개가 실행문이죠. 실행문에서 사용하는 이 별표는 얘가 주소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주소의 값을 가져와라. 주소에 가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참조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별표가
선언문에서 사용되는지 실행문에서 사용되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이렇게 선언문에 사용되게 되면 포인터 변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구두점이고요. 실행문에서 사용하게 되면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이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와라.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C 언어에서 이 별표는 네 가지 의미로 쓰여요. 곱하기, 주석할 때도 쓰이고 선언문에서 쓰면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쓰는 거고요. 뒤에 오는 이 변수가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이런 뜻입니다. 실행문에서 쓸 때는 이 포인터 변수 앞에다 쓸 수 있는데 포인터 변수 앞에다 쓰게 되면 이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와라. 물론 3 곱하기 4 할 때도 쓰죠. 이럴 때는 이제 곱하기 연산자로 쓰이는 거고요. 실행문에서 이 별표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로 가서 실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참조 연산자입니다. 간접값 연산자, indirect value 연산자, dereferencing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x의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니까 10이 되겠죠. 10을 y에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참조 연산자는 오른쪽 왼쪽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왼쪽에 쓰는 거죠. 20을 px의 값으로 넣어라. 그러니까 px에는 x의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즉 x의 값으로 넣어라. 이거랑 지금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20을 x 주소의 값으로 넣어라. x에다 20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포인터 px가 가리킨 주소에 20을 대입을 하는 거고요. px가 x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 x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주소로 값을 바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뒤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포인터의 선언과 간접값 참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언문이고 실행문이죠. 자, x의 값이 1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y의 값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일반 변수가 아닌 포인터 변수, 포인터 px를 선언했고요. x의 주소를 px에다 넣을 수 있죠. 주소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x 주소의 값을 y에다 넣어라. 그래서 y에 10이 들어가겠죠. 자, 그걸 쭉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의 값을 이쪽에다 찍고 있네요. 그 다음에 x의 주소 값을 여기 %p로 해서 주소의 값을 찍을 때는 %p로 찍는다 그랬죠. 찍고 있는데 자, 그래서 x는 10이 나오겠죠. 10. 그 다음에 x의 주소를 찍어보니까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px의 값을 이쪽에다 찍고 있는데 물론 px를 지금 x의 주소로 넣어놨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px의 주소도 보면 뭐 따로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주소입니다. 포인터 변수도 당연히 주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값, 그러니까 x의 값이니까 이게 10이 나오는 겁니다. 이 x의 값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y의 값을 찍어보면 y도 물론 이 x의 주소의 값을 넣었으니까 1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y의 주소를 여기다 찍어보면 y의 주소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x의 주소랑 비슷한 주소 영역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별표는 선언문에서는 뒤에 나오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실행문에서는 포인터 변수 앞에 붙여줄 수 있는데 그냥 포인터 변수만 쓰면 주소고요. 그 앞에 별표를 찍어주면 그 주소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다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x는 10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x의 공간이 4바이트가 잡히고 거기에 초기 값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주소예요. 주소. 자, x의 주소는 4가지가 있죠. 4바이트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방의 주소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 방의 주소를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y 변수도 선언을 했습니다. y도 4바이트 공간이 확보되고 y는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 쓰레기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포인터 변수도 그대로 이렇게 4바이트 공간이 잡히네요. 포인터 변수는 현재 32비트 플랫폼에서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현재 32비트 플랫폼에서는 무조건 4바이트다. 자,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 px에다가 x의 주소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주소가 여기 들어가요. 주소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의 주소는 4개라고 그랬죠. 4바이트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방의 주소인 이 ff60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ff60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px에다가 x의 주소를 넣는다는 것은
이 px의 x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px가. 그래서 가리키다, 우리 가리키다 말을 포인트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포인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px는 x의 주소를 지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포인터라고 얘기하고 그 변수의 첫 번째 방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px의 값이라는 것은 px가 지금 x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px가 x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주소에 값을 얻는다는 얘기는 1로 가요. 1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인티저니까 4바이트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0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10을 y에 넣는 겁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의 자료를 저장합니다. 주소를 저장해요. 자,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에도 자료형이 있거든요. 이 인티저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도대체 이건 뭐냐? 자, pi, pc 둘 다 4바이트 공간이 잡힙니다. pi, pc 둘 다 4바이트 공간이 잡혀요. 무조건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는. 변수 pi가 인티저형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인티저형 포인터라고 얘기하고요. 캐릭터형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캐릭터 포인터형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pi, pc 다 4바이트고요. 거기에 주소를 저장하는데 pi, 이 pi라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 주소로 갔을 때 거기에 인티저형의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티저형의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pc, 이 pc가 저장하는 주소로 갔을 때 거기에 가보면 문자, 캐릭터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티저 포인터니까 4바이트, 캐릭터 포인터니까 1바이트 이러면 안 됩니다.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현재 32비트 플로우 포맷에서 4바이트고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의 이 자료형은 뭡니까? 왜 쓰는 거죠? 무조건 4바이트라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저장한 주소의 값이 인티저다, 얘가 저장한 주소의 값이 캐릭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죠. 포인터형과 대입할 수 있는 값을 보면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 px를 쓰게 되면 이 인티저는 pa가 인티저형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한 포인터라는 의미고요. 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인티저 값, 4바이트 공간에 인티저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pa가 지시하는 곳의 자료형이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인티저형의 주소만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얘 주소에 갔을 때 그게 인티저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저장하는 이 px와 x의 자료형은 일치해야 된답니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W형 변수 x의 주소를 px에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x에는 W형이 들어가 있죠. x의 주소를 px에 넣을 수 없는 게 이 주소의 값이 인티저형이어야 되는데 얘는 W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형의 주소를 인티저형 포인터 변수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같은 형이어야 돼. 이게 W이면 얘도 W형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포인터도 이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포인터는 무조건 4바이트 공간이 잡힌다 그랬죠. 자료형, 포인터 변수형에서 초기화 주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일반 변수도 물론 이렇게 이퀄하고서 10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포인터 변수도 초기화할 수 있는데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할 때 이렇게 특정 번지 값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초기화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수형 포인터 px를 정수형 변수 x로 x의 주소로 초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메모리 관리는 OS가 하는 것이죠. 프로그래머가 특정 번지를 쓰겠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낮은 번지나 이런 것들은 보통 OS가 다 할당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임의로 변수를 선언해 버리면 초기 값을 줘 버리면 곤란하죠. OS가 사용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포인터 px가 변수 x의 주소로 초기화된 상태를 보면 이렇게 px가 4바이트라 그랬죠. x의 주소를 저장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 x 변수의 첫 번째 방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인티저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x는 항상 x가 x의 값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시하다,
포인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포인터는 의미의 어떤 특정 번지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보통 변수의 주소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자, 또 나왔는데 포인터의 선언과 간접값 참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PI, PC, PD 세 개 다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 공간이 잡힌다 그랬어요. PI에도 주소가, PC에도, PD에도 다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PI에 저장된 주소로 갔을 때는 거기에 인티저 값이 있다는 뜻이고요. PC가 저장된 주소로 갔을 때는 캐릭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I, PC, PD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변수나 자료형, 배열 등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여기 책을 다시 참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PI, PC, PD 다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무조건 다 4바이트입니다. 다 4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소의 값은 다 다르죠. PI 주소의 값은 PI가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인티저형이 들어가 있을 때고, PC 주소의 값은 캐릭터형, PD 주소의 값은 더블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렇게 자료형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형은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이 아니고요. 포인터 변수의 주소에 저장된 그곳의 자료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지금 캐릭터 인티저 더블형 포인터 변수 CID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일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PC, PI, PD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각각 이제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각각 같은 형의 주소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PC, PI, PD를 출력해보고 거기에다가 주소를 일씩 더해서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PC 먼저 출력을 해보면 자, 이 끝을 보면 63이고 얘가 64네요. 한 바이트 차이 나죠. 왜냐하면 이 PC는 캐릭터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주소의 값으로 가면 거기는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소라는 것은 다음 문자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소 이렇게 1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가 있는데 PI가 54였는데 거기에다 1을 더했어요. 근데 54니까 55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4바이트 차이가 나는 58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포인터 변수의 연산인데, 포인터 변수에서 이렇게 지금 인티저 같은 경우에 4바이트씩 잘라서 주소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1을 했다고 해서 다음 1 큰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55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다음 방의 값이 이제 4바이트 차이가 날 테니까 더하기 4가 됩니다. 더하기 4가. 그 다음에 더블형도 마찬가지죠. 더하기 1이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8바이트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1을 더한다는 얘기는 주소가 1이 더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형의 크기만큼씩이 주소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인티저형이 4바이트인데 인티저를 1바이트씩 쪼개보면 전혀 의미 없는 데이터죠. 더블형도 8바이트인데 더블형을 1바이트씩 쪼개서 본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더한다는 것은 주소가 단순히 1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료형의 크기만큼이 더해져서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형은 더하기 1씩 되지만 인티저형은 4바이트씩, 더블형은 8바이트씩 자동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더하기 1을 하더라도 똑같은. 자, 널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화된 주소가 널인 경우에 널 포인터라고 합니다. 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널은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보면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널이나 0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널을 포인터 변수에다 넣을 수 있는데 0번지는 메모리 공간에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데 OS에서 이 번지는 읽기 쓰기가 불가능하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쓰거나 여기 있는 값을 읽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포인터가 0번지를 가리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보통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나타낼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즉 포인터를 리턴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함수 실행이 실패했을 때 널 값을 리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함수가 아니고 이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들 보면 대부분의 함수가 함수 실행이 실패했을 때는 널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통 이제 포인터를 리턴한다는 건 어떤 주소를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함수가 실행이 잘 안 되면 실제로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0번지 지금 널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요번하게 보이긴 않지만 하여간 우리 책의 제일 뒤에 있는 fopen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파일을 열어주는 함수에 파일을 개방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도 이렇게 그 다음 줄에서 fi equal null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함수가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면 주소가 튀어나오지만 실행이 안 되면 null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안 됐는데 더 프로그램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null일 때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프로그램을 끝내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보통 짜거든요. 이제 그래서 항상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들은 이게 null 값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null이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끝내라고 할 때 이제 이 null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형 포인터라는 것도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 대상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것이나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겠고요. 인티저 캐릭터 더블도 아닌 보이드형 포인터네요. 어떤 자료형도 형변환 없이 이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드형 포인터를 만들고 인티저형 포인터, 캐릭터형 포인터죠. 그래서 인티저형 포인터를 캐스트 연산을 하지 않고 ptemp 보이드형 포인터에 넣을 수 있고요. 캐릭터형 포인터도 역시 ptemp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캐스트 연산하지 않고도. 자, 그런데 반대는 캐스트 연산을 필요로 해요. 이미의 포인터에 보이드형 포인터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캐스트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쪽이 보이드형 포인터는 아무 일반 포인터를 어떤 포인터나 넣을 수가 있지만 이게 지금 인티저형 캐릭터형 포인터죠. 그럴 때는 이 보이드형 포인터를 인티저형으로 가지고 놀겠다. 캐릭터형 포인터로 놀고 싶다. 캐릭터 포인터로 놀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보이드형이니까 자료형이 명시 안 됐으니까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캐스트 연산을 해서 넣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드형 포인터는 동적 메모를 할당하거나 멜록 같은 함수에서 뒤에 나오지만 사용을 합니다. 보이드형 포인터 사용 예를 보면 인티저형 변수가 있고요. 캐릭터 W형 변수가 있고 보이드형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i value 값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를 ptemp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얘는 보이드형 포인터 변수는 어떤 주소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temp에 내가 값을 알고 싶다 이러면 ptemp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값을 바로 찍으면 안 되고요. 일단 이 ptemp가 무슨 형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캐스트 연산을 써서 인티저 포인터형 변수고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녀석의 값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를 ptemp에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캐스트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의 값 이렇게 하게 되니까 A의 값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W형도 마찬가지죠. 대입할 때는 그냥 대입하지만 어떤 변수의 주소나 대입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값을 체크해서 볼 때는 체크하기 전에 W의 형을 지정한 다음에 캐스트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의 값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배열이죠. 배열.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열 이렇게 i번째 방의 배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인터고요. 자, C 언어에서 포인터는 배열과 연관지어서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언어에서 배열은 반드시 첨자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첨자. 이런 걸 첨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C 언어에서는 배열을 첨자 없이 이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이렇게 이제 저번에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까지 썼었죠. 근데 이제 그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입니다. 시작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소니까 포인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방이 S0이라는 첨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S라고만 쓸 수 있다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데 항상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첨자랑 같이 써야 되는데 그냥 S라고만 쓰게 되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입니다. 즉
여기 이 S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방의 주소입니다. 거기에다 더하기 1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4바이트 점프해서 인티저형이니까 두 번째 방의 주소가 됩니다. 얘는 세 번째 방의 주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주소가 되고, 자,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런 참조 연산자 쓴다 그랬죠. 자, 이게 우선순위 때문에 일단 괄호를 한 다음에 이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주소의 값, 네 번째 주소의 값, 다섯 번째 주소의 값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배열을 첨자로 쓰는 방법과 이렇게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켜 보면 일단 S 더하기 I가 이 I 번째 방의 주소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찍어줘도 되죠. 자, 별표를 찍으면 결국 이거는 이거니까 그 주소의 값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같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에서 I만큼 더해서 거기에 값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거.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5개의 방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X를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X를 찍어 보면 주소가 나오죠. 주소 %P로 배열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방의 주소를 여기다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내용을 찍고, 내용은 뭐 10, 20, 30, 40, 5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X 더하기 I를 또 주소를 찍고, 그 주소의 값을 또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자, 각 방의 주소와 X 더하기 I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죠. 첫 번째 방부터 다섯 번째 방, 첫 번째 방부터 다섯 번째 방,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다섯 번째 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2차원 배열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쓸 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할 때는 일단 이만큼 더해서 거기에 값에다가 제일 더해서 또 거기에 값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S23이라는 배열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00, 01, 02, 10, 11, 12 이렇게 이제 6개 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1차원 배열 형태로 쓰게 되면 그 2층인데 첫 번째 층의 주소라 그랬죠. S1이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층의 주소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일식을 이렇게 더해가면 그 다음 주소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의 주소는 S1이고 이 방의 주소는 S1 더하기 1이 되겠죠. 이 방의 주소는 S1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표현 방법이 다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이런 표현 방법은 잘 안 쓰고요. 굳이 쓴다고 하면 이렇게 배열과 이렇게 쓰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요게 같다는 건데, 그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방의 개수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곱하라 그랬죠? 2, 3은 6, 6개입니다. 얘는 00, 01, 02, 10, 11, 12예요. 1, 2라는 방의 것을 출력해보면 6이 나오죠. 그런데 이 1, 2라는 방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같아요. 그래서 다 6이 나와요. 4가지 방법이 있죠. 각 방을 이렇게 이제 또 역시 이렇게 쭉 포문을 걸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1111, 2부터 6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다 같은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C 언어에서는 배열과 포인터가 잘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인터와 배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